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왕도 숨기고 백성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눈물의 역사, 충격의 기록. 잠시 눈을 감고 한국사 이야기와 함께 그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전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전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산이냐, 물이냐. 66살 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앞에 선 14살 소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람의 마음,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왕은 소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백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꽃, 목화꽃이옵니다. 이 대답 하나로 한 소녀의 인생이, 아니 조선의 역사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759년 늦은 가을, 창덕궁 대조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66살의 왕 영조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용포를 입은 왕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영조는 82까지 살게 될 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임금. 하지만 그 긴 세월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도세자.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들. 여드레 동안 갇혀 있다가 숨을 거둔 세자. 영조는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궁궐 너머로 한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저들은 평화로이 잠들겠지요. 하지만 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혼인을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늙은 왕이 젊은 처녀를 맞는다고. 하지만 왕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궁은 안 된다. 영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왕들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후궁이 왕비가 될 때마다 궁궐이 흔들렸습니다. 외척들이 날뛰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깨끗한 가문에서, 당색에 물들지 않은 집안에서 왕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임금, 손자산이 즉위했을 때 나라가 안정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영조는 용포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조정에 명을 내리리라. 간택을 준비하라고. 다음 날 아침 대전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영의정 홍봉안을 비롯한 대신들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급히 부른 조회였기 때문입니다.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간택을 열고자 한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전하, 그 말씀은 짐의 나이 이미 60을 넘었다. 하나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식 간택으로 왕비를 맞아야 한다. 후궁으로는 안 된다.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3일 안에 간택 준비를 마치도록 하라. 팔도에 방을 붙여라. 15 이하, 20 이하의 처녀들을 추천받으라. 영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명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은 물론 팔도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간택이 열린다는 소식에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양반 집안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이 있는 집은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간택에 들어가면 혼처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되면 영광이지만 떨어지면 평생 시집도 못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은 달랐습니다. 딸을 간택에 보내기로 결심한 가문들이었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충청도 서산에 사는 김한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 김씨는 이제 겨우 14이었습니다. 어리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저 무서운 궁궐에 보낸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영감, 이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오. 우리 아이가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소. 김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1760년 이른 봄, 창덕궁에 수백 명의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초간택의 날이었습니다. 궁궐 마당은 화려한 색동저고리와 치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씨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입은 소녀. 머리에는 소박한 비녀를 꽂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선 다른 처녀가 속삭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시오. 김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소녀였습니다. 무섭소. 하지만 어쩌겠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두 소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궁궐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초간택을 시작하겠다. 한 명씩 들어오도록 하라. 처녀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기씨, 두려워 마시오.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면 되오. 거짓으로 꾸민 말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오. 김씨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렇소. 진심을 말하면 되는 것이오. 거칠에는 필요 없소. 초간택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들이 탈락했습니다. 키가 작다, 얼굴이 고르지 않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 온갖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남았습니다. 재간택에 오를 처녀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재간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했습니다. 궁녀들이 처녀들을 둘러싸고 몸을 살폈습니다. 말을 시켜보고 걷게 하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김씨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간택의 날이 왔습니다. 대전 앞에 3명의 처녀가 남았습니다. 김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불렀습니다. 경주 김씨 교수 들어오시오. 김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전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용 장식이 천장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 어자의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조였습니다. 66살의 노인. 용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왕. 주름진 얼굴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왕의 눈빛이 김씨를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김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묻겠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김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다른 처녀들이 뭐라고 답했는지도 들었습니다. 바다라고 했답니다. 산골짜기라고 했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깊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소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왕은 소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이번에도 김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꽃 목화꽃이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소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인심을 말하는 아이.
목화를 말하는 아이. 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기억해 두라. 간택은 끝났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14살 소녀가 조선의 국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소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애기씨 축하하오. 아니, 이제 애기씨라 부를 수 없겠구려. 마마. 어머니. 김씨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씨는 궁으로 들어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김한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애기씨,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을 것이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소녀는 작은 창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집, 점점 작아지는 가족들. 김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비였습니다. 궁궐문이 열렸습니다. 김씨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담장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5살이 된 김씨는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무늬, 무거운 족두리가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는 몸을 올감했습니다. 걸음을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대전으로 걸어갔습니다. 궁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전 앞에 왕이 서 있었습니다. 66살의 노인과 15살의 소녀가 마주 보았습니다.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고 서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왕후는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교태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전각. 하지만 왕후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영조는 왕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린 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전, 겁내지 마시오. 짐은 그대를 보호할 것이오. 그리고 왕은 돌아갔습니다. 왕후는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인가? 이것이 왕비의 삶인가? 날이 밝았습니다. 왕후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대비전으로 문안을 갔습니다. 정성왕후, 영조의 전 왕비였던 대비를 배워야 했습니다. 대비전은 엄숙했습니다. 나이든 대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후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문안드리옵니다. 대비는 어린 왕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중전이 되었으니 궁중법도를 잘 배워야 할 것이니라. 네, 대비마마. 왕후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대비전 밖에서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왕비라니. 사도세자보다 어리지 않소. 어찌 대비들을 모실 수 있겠소. 궁중의 법도를 알기나 하겠소. 왕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왕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사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왕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왕은 어린 왕비를 교육하려 했습니다. 중전, 왕비란 자리는 화려하지만 무겁소. 항상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하오. 네, 전하. 그리고 외척을 경계하시오. 권력의 눈먼 일가들이 중전을 이용하려 할 것이오.
명심하겠나이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왕후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왕후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담장 너머로 한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었습니다. 왕후는 눈물을 닦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왕후는 궁중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궁들에게 예법을 배웠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 연회를 주관하는 법, 대신들을 대하는 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왕후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왕후는 대비전으로 문안을 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나이든 상궁과 마주쳤습니다. 상궁은 왕후를 보더니 피켜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어린 왕비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마마, 돌아서시옵소서. 왕후는 멈춰 섰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긴장했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평생 무시당할 것이었습니다. 왕후는 상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면 될 것을 감히 누구를 돌리느냐. 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상궁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상궁이 황급히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용서하옵소서. 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 왕비를 함부로 대하던 이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존중과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궁녀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내관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왕후는 점점 궁궐의 일을 배워갔습니다. 실수를 하면 밤새 연습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상궁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왕후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1761년이 되었습니다. 왕후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궁중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62년 여름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18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해 윤5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왕후는 처소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궁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후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뜰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궁이 막았습니다. 마마, 안 되옵니다. 지금 밖은 위험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상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후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영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왕후는 숨이 멎었습니다. 뒤주. 쌀을 담는 나무 괴짝. 그것을 왜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왕후는 조심스럽게 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멀리 광경이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마마, 살려주옵소서. 소자가 잘못하였나이다. 영조는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들어가거라. 세자는 떨리는 몸으로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왕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뒤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비가 와도 밤이 와도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흘째 뒤주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섯째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여섯째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덟째 뒤주가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궁궐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 앞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왕후는 혼자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왕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자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지켜만 보았다. 이것이 왕비인가? 이것이 궁궐인가? 왕후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왕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력한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 다시는 지켜만 보지 않겠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어린 왕비가 세자를 제거하려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왕후는 18살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힘도 없었고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평생 그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정사를 돌보았고 왕후는 묵묵히 왕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왕후를 아꼈지만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왕후도 왕을 존경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1776년 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영조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순왕후는 31살이었습니다.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왕후는 어린 임금을 도왔습니다. 정조도 왕후를 예우했습니다. 대비마마 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함께 제사를 지냈고 함께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설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노론과 남인을 고루 등용했습니다. 규장각을 세워 개혁파 신하들을 키웠습니다. 장영령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왕후는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지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조의 칼날이 점점 자신의 가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78년 정조는 왕후의 친오빠 김기주를 탄핵했습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 당파를 키웠다는 것,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 왕후는 정조를 찾아갔습니다. 대전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전하, 김기주는 과연 그런 큰 죄를 지었나이까? 정조는 왕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 외척 정치는 끝내야 하옵니다. 이는 선왕의 뜻이기도 하옵니다. 하오나 김기주는 신의 친오라비이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하옵니다. 왕실 일가가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옵니다. 왕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김기준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저 먼 섬, 돌아올 수 없는 곳, 왕후는 오빠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왕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기주가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 왕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마마, 정신을 차리옵소서. 하지만 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왕후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었습니다. 왕후는 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왕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놀던 마당, 함께 웃던 순간들. 이제 오빠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왕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왕후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왕후는 깨달았습니다. 정조와 나 사이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이 생겼다. 오빠의 죽음이 그 강이 되었다. 왕후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나도 선택을 하리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노론과 남인, 벽파와 시파, 수많은 당파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왕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왕후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799년 정조는 화성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화성에서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조의 눈물을, 사도세자를 향한 그리움을. 그리고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그렇게 그리워할 사람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1800년 여름 정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49살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며칠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혁의 군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신하들은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위는 순조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55살의 왕후가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15살 소녀였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왕후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궁궐의 법칙을, 권력의 무게를, 살아남는 방법을. 왕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이 소집되었습니다.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사를 단행하겠나이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벌써 인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왕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명이 내려졌습니다. 정조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규장각의 학자들이 쫓겨났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노론 벽파가 채웠습니다. 심한지, 이시수, 서영보. 왕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정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찌 이리 빠른가? 어찌 이리 과감한가? 하지만 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밀려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리라. 왕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새로 임명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 명을 내리옵소서. 왕후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력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권력을 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왕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인가? 이것이 내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인가? 왕후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왕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한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후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왕후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1801년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눈 아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신유사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마다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찬 군졸들이 한양 곳곳을 누볐습니다. 천주교도들이 하나둘 잡혀갔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사상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 이는 유교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정치였습니다. 남인 세력을 제거하는 것, 정조의 사람들을 완전히 소거하는 것, 그것이 왕후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왕후는 대전에 앉아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윤지충과 권상현을 잡았나이다.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정약종을 잡을 것이옵니다. 계속 진행하라. 왕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탄압은 가혹했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배교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형장의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윤지충, 권상현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어서 정약종이 죽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순이, 강완숙,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30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선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정조의 개혁파가 소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영령도 폐지되었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였던 장영령, 정조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직, 이제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왕후는 정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왕후는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들은 정말 죄인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가? 하지만 왕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유사옥은 이듬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천주교도 색출은 조선 팔도로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고발당할지,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후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순조는 어렸고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왕후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6, 17, 18. 이제 순조도 친정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조의 장인 안동 김씨 김조순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외척이 등장한 것입니다. 왕후는 느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정회의에서 안동 김씨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후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결정은 왕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왕후는 참석했지만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왕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왕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802년 순조가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완전히 놓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1804년 왕후는 재수렴을 시도했습니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였습니다.
왕후는 다시 한번 권력을 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왕후는 결국 물러나야 했습니다. 왕후는 궁궐 뒷뜰을 거닐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왕후는 그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구나. 왕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놓아야 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805년 가을, 정순 왕후는 6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왕후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4살의 간택장에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인심이 깊다고, 목화가 아름답다고 말했던 그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백성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왕후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조선의 국모였으니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엄한 왕후였다. 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한 여인이었다. 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은 몰랐습니다. 왕후의 진짜 마음을. 왕후는 영조 옆에 묻혔습니다. 원릉, 경기도 구리의 조용한 산자락. 66살 노인과 혼인했던 15살 소녀는 그렇게 그 노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도 변했습니다. 순조 이후 헌종, 철종을 거쳐 고종 때에 이르렀습니다. 세도 정치가 판을 쳤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은 문을 닫았습니다. 왕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실도, 그토록 휘두르려 했던 권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정순 왕후를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가혹한 탄압자였다. 고. 신유사옥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운 여인이었다. 고. 남성 중심의 궁궐에서 끝까지 버틴 강인한 인물이었다고. 어느 쪽이 옳습니까? 아마 둘 다 맞을 것입니다. 왕후는 가혹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강했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권력을 쥐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4살의 왕후는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인심이라고.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왕후는 정작 그 인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신하들의 진심을, 심지어 가족의 사랑조차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66살 왕과 15살 소녀의 혼인. 그것은 시작부터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 없는 혼인, 선택 없는 인생, 자유 없는 권력. 왕후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원릉에 가면 왕후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조와 나란히 누운 무덤. 그곳에서 왕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삶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왕후의 삶은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정순 왕후는 폭군이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까?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만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권력의 무게를, 선택의 대가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14살 소녀가 말했던 그 문장. 인심이 가장 깊습니다. 그 말을 왕후 자신도 끝내 헤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순 왕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순 왕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66살 왕과 혼인한 15살 소녀, 그리고 조선을 뒤흔든 국모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권력과 인간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교과서에는 없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우리 역사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